빠지는 것 같은데 눈바디는 그대로이신 분들, 군살도 그대로이고 처진 살도 그대로이고 또 식단도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이신 분들, 다이어트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살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바디를 쟀거든요. 제가 체지방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오늘은 진짜 살 빠지고 있다는 증거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살이 가장 빨리 찌는 데는 뱃살이죠. 그래서 살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티나는 곳도 바로 뱃살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말라도 이렇게 허리를 굽히게 되면 뱃살이 접히잖아요. 그런데 이 뱃살 접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뱃살 윗배가 접히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없는 분들일수록 뱃살 접히는 부분이 배꼽 쪽으로 내려온대요. 저도 보면은 딱 배꼽 쪽에 이렇게 딱 접혔거든요. 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근육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지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지방이 왜 안 늘어나냐면 저희 삼겹살 먹을 때 그 흰 부분 있잖아요. 지방 부분. 거기 되게 딱딱하잖아요. 우리 지방도 되게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그 지방이 크기가 커지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지방이 없던 갈비뼈 부위와 지방이 있는 복부 부분이 만나게 되면서 그 사이가 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접히는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다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 팔 안쪽은 지방이 되게 적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어 보면 되게 얇아요. 근데 진짜 복부에 배 많은 데를 꼬집으면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볼도 꼬집으면은 이게 많이 잡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조금 잡히는 거죠. 이렇게 얇게. 근데 제 PT쌤도 보니까 진짜 시즌 때 엄청 관리하실 때는 뱃살을 이렇게 꼬집는데도 볼살 꼬집는 것 같지가 않고 엄청 얇게 이렇게 피부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놀랐는데 이 부위가 점점 얇아진다면 살이 빠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데요. 살이 빠지게 되면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져요. 생각해보면 쉽죠? 우리가 살이 쪘어요. 팔이 이거보다 2배 정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다니기도 힘들고 그 살이 관절에 있다고 생각하면 관절 움직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연해졌다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이렇게 발 부분에 손 이렇게 닿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자세가 조금 더 요즘 잘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칭 동작을 하나 해보셔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달라졌다면 살이 빠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화장실을 많이 가던 분들은 적게 가는 경우, 그리고 화장실을 적게 가는 분들은 많이 가게 되면 살이 빠진다는 증거인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갈 때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배출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먹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최근에도 저는 그렇게 먹는 양은 비슷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배출해내는 것뿐만 아닌 제가 운동으로 소모해서 빼내는 것도 있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적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잘 가는 게 다이어트가 된다는 뜻이지? 하실 수 있잖아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오지 않을 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녀석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변비인 분들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보통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식단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해주면 오히려 화장실을 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비. 너무 심한 변비가 있다. 어떻게 해도 안 고쳐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쌀밥에서 현미밥으로 식단을 바꿔도 식이섬유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도 식이섬유는 딱딱한 채소일수록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근, 샐러리, 오이 그렇게 딱딱한 채소들로 더 많이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변비만 사라져도 저희 몸에
독소 배출이 잘 되고 붓기도 잘 빠지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고은님 영상을 보니까 한고은님이 음식을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독소가 쌓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고은님께서는 한 하루 정도는 그냥 굶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근데 뭐 모두가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왜 다들 디톡스 하잖아요. 근데 그 디톡스가 땀 배출만 잘해주고 그게 운동이겠죠? 그리고 화장실만 잘 가줘도 그 디톡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이신 분들은 이 변비를 어떻게 내가 없애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평소보다 적어졌다 하면은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피부예요. 피부의 변화인데 저희 다이어트 잘못해서 수분이 쫙 빠지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에서 광이 납니다. 일단 피부가 매끈해지고 탱탱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보통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이 빠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근육은 그 섬유 자체가 이렇게 매끈하고 탱탱해요. 그런데 지방은 울퉁불퉁하거든요. 아시죠? 그것처럼 이 울퉁불퉁한 지방이 우리 몸에 있을 때는 몸에서 윤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지고 정돈이 되면 우리가 그 아는 셀룰라이트 허벅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매끈한 허벅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볼터치를 안 했는데도 볼터치를 한 것 같이 발그레함이 있고요. 그리고 틴트를 안 발랐는데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입술도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진짜 운동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빼시면 뭐 탄력 없이 처진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근육이 매끈하게 잡아줘서 착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눈바디입니다. 우리 눈바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왜 항상 체중계 버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눈바디를 제대로 하시려면 우리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위에 집중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복부에 살이 많은 편이라 남들 몸 볼 때 배부터 보고 그리고 저도 항상 제 배부터 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납작한 복근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배랑 저의 통통한 배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이 눈바디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너무 통통한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부위별로 알려드릴 건데 이 눈바디를 할 때 주의점은 다른 사람 몸을 보는 눈을 좀 줄여주시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뭐 저같이 아니 나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달라지지가 않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잠시만 눈바디 체크하는 이 시즌에는 남들 몸은 조금 덜 봐주시고 본인 몸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살이 겹치는 얼굴 하관 있잖아요. 살이 찌면은 여기 경계가 없어져서 이렇게 살이 찌니까 이 턱선이 생기고 얼굴이 좀 작아졌네? 이목구비가 좀 커졌네? 사진이 좀 잘 나오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증거고요. 그리고 상반신. 상반신은 여기에 우리가 살이 진짜 많이 쪄요. 똑같은 나시를 입었을 때 여기 부유방이 크기가 작아졌네? 커졌네?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반신은 다리를 쭉 폈을 때 이 허벅지 사이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양발을 붙이고 서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놓고 다른 요소들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이런 걸 확인할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안 빠지는 부위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얼굴도 확인하고 겨드랑이도 확인하고 다리도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에 살이 안 빠졌다고 느껴도 잘 빠지는 부위에서 변화가 있다면 살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기분 좋게 다이어트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생리 전주나 생리 중이실 때에는 우리 몸이 수분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좀 부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눈바디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생리 끝나고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 눈바디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6번째예요. 제가 인바디를 재기 일주일 전에 엄청 강하게 느꼈던 신호 중 하나였는데요. 바로 몸 온도의 변화예요. 몸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족냉증이 완화되거나 수족냉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완화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위를 안 타던 사람이 더위를 타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땀을 많이 안 흘렸는데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땀구멍이 열린 것처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이 후끈후끈한 걸 스스로 느껴요. 살짝 몸살 난 것처럼요. 제가 이번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PT쌤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근육 키우고 체지방 감량할 때 이렇게 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나면 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최근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만 키우고 실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은 뜨겁게 막 몸살 난 것처럼 후끈후끈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뭐 예를 들면 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팔이 이렇게 이 운동만 하면은 빨개져 있고 따뜻해져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우리가 운동하는 곳에 힘이 들어가면 거기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빨개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였는데 제 몸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막 그런 상태였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 몸에서 후끈후끈 열이 난다 라고 느끼시면 엄청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운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깔짝충부터 해보세요. 저도 깔짝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된 건데 이게 처음부터 나도 연예인들처럼 누구처럼 저렇게 운동을 할 거야 하면은 정말 재미도 없고요. 숙제처럼 하는 건 정말 즐겁지가 않아서 지속할 수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숨 차면 아 좋다 혈액순환 된다 막 이러고 땀 좀 나면 아니야 난 땀 나는 거 싫어하니까 여기까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완전 깔짝충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기분 좋은 만큼만 숙제가 아니라 축제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보다 보면 저희 이렇게 몸에 후끈후끈 열나는 데까지 운동 강도를 올리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 운동이 숙제 같은 분들, 막 운동만 생각하면 괴로운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깔짝충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살 빠질 때 나오는 몸의 신호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찍게 된 이유는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체중계 좀 버리시라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를 건강히 먹고 생활도 건강하게 하면 몸은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가 오늘 공부한다고 바로 내일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할 텐데 이 계속 꾸준히 했던 공부가 어느 순간 내게 돼서 시험을 보면은 그때 올라가 있고 또 계속 했던 게 또 어느 순간 올라가 있고 그런 건데 전 다이어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어느 순간 빠져 있고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당연히 빠져 있고 몸이 달라져 있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막 체중계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가져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진짜 몸무게만 줄어드는 뭐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그런 거 진짜 많이 하고 요요에 바로바로 걸렸던 사람으로서 그런 다이어트는 지속하지도 못하고 진짜 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괴롭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다이어트 또 해야 되고 막 이 악의 굴레를 계속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말고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한 번 다이어트 하면 다시는 안 해도 되는 다이어트를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도 찍게 됐으니까요.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킵고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체지방 빼는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